추진할 자치행정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의 출발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삶 개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시는 현장형 소통 공감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진솔한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어제와 엊그제 양 이틀간에 걸쳐 시정 방향 및 업무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새해맞이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읍면동 현안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수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민생 현장 방문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제4기 시민주권회의를 새로이 구성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주체로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통장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직능단체와의 소통 역시 강화하여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기 시정 모니터단을 새로 운영하여 시정을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민정책 소통방을 운영하여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종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자치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서비스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을 사랑하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하는 100대 마을 정원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마을 정원은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풀뿌리 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주민 중심의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별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 및 기능 개선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노후화로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마을회관 2곳을 신속히 재건축하고 시설 복구 및 개선이 가능한 마을회관 9곳에 대해서는 보수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와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은 2억 9,921만 1천원이 모금되어 2023년 대비 206% 더 모금하였습니다. 올해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고향사랑이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내실 있는 공동체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월 중 공모를 통해 35개 사업을 선정하여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농촌 봉사단을 조직하고 농촌 지역에서 1순위 부족한 시기에 자원봉사자를 적재 배치하여 농작물 수확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과 관내 지역업체 보호,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업체의 공평한 참여 확대를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의 순번을 정하여 배분하는 수의계약 배분제를 지속 적용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공사에 대하여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주민 감독관이 그 공정을 감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
인구 정체 등으로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세입 확보 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로 지방세 목표액 8,474억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신고자료 재점검 및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야간 세무 민원 상담실 및 마을 세무사를 지속 운영하여 세무 고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압류 등 체납 처분 및 행정 지대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징수반 목표액 설정 등 강도 높은 관리를 펼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 대상 정비로 과세에 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법정, 비법정 전출금을 통해 교육재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과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대표 브랜드인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내실화하여 시민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권역별 학당과 대학기관 연계학당을 통해 시대 변화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급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하도록 맞춤형 장학금 및 지역대학생 2명을 선발하여 해외 유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누림터를 활용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 체험터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활동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더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교육에 관련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일정 금액을 갖다가 협의를 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금액이 30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이제 금액을 갖다가 지원을 좀 하고 옷감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여를 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전달을 좀 한번 상의를 갖다 협의를 좀 한번 하고 협의를 갖다 하는데 질감이 이제 가급적이면 좋은 질감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갖다 좀 철저히 해달라 이런 부분을 갖다 요청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도 노력을 갖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물가가 이제 올라다 보면은 그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그 가격이 이제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체 이제 교복이 과연 교복비를 갖다가 과연 전체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금액제로 갖다가 하는 것이 맞는가, 1년에 이제 한번 교복을 갖다가 이제 구입을 갖다 하고 입학할 때 한번 졸업할 때 한번 입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갖다가 부여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1년 동안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8,500억 원입니다. 올해도 작년도하고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요.
예산액은 8,474억 원으로 좀 설정을 갖다 하고 그 이상의 세입 예산을 갖다 확보하도록 노력을 저희 이제 세정과와 세원 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세원 관리를 갖다 좀 하는 부분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올해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안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히 좀 더 많이 시행을 갖다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자납부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납부율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가입률이 조금 아마 이용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내중에 대해서는 좀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올해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올해 최대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갖다 좀 실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납액은 현재 617억 원입니다. 617억 원인데 체납액을 또한 최대한 징수를 갖다 하는 것이 올해의 어떤 그런 재정을 갖다 확보하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해왔습니다만은 압류하고 명단 공개, 출국 공개 이런 행정 제재를 갖다가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압류가 가장 효과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류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요. 작년에는 저도 지금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러 저도 직접 한번 나갔습니다만 직원들과 한번 팀도 한번 꾸려보고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나가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세입 예산을 달성해서 그 이상으로 8,474억 원 이상으로 달성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11월 16일 날 저희가 민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그 위탁 방안을 의회에다가 이제 동의안을 갖다 제출했었고요. 11월 16일 날 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좀 어떤 형태든 문제를 갖다 해결해 보고자 그 안에서 이제 그 주민자치에 대한 거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공공위탁 방안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출됐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현재는 보이지를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9년도하고 23년대 공모를 했을 당시에도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한 겹채 정도 이제 지원을 갖다 했었던 사례로 봤을 때 현재에는 그러한 기간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렇게 이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확보된 예산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반기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주민자치팀에 대한 신규 의원들의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민총회 마을계획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부분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그 인센티브 예산을 읍면동마다 이제 내려보내고 있는데 읍면동 그 예산을 좀 활용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갖다가 이제 강사비가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될 테니까 그 정도면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제 사업을 갖다가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안이 좀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해를 갖다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하고 뭐 뿔뿔이 민주주의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그건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마을 공동체가 존재하고 주민 자치회가 존재를 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제시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갖고 있는 마을 공동체나 주민 자치회에 대한 그 기조 자체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42개가 유지될 것이라고 다 공동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35개로 어쨌든 사업이 줄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관련 분야의 사람들과 논의를 갖다 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에 이제 예산이 이제 그 책정된 예산이 1억 6천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1억 6천의 그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예산이 뭐 예를 들면 집행의 방법이 되겠죠. 이제 42개의 뭐 1억 6천이 이제 지원되는 부분하고 35개에 대해서 1억 6천이 지원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럼 집행의 어떤 35개로 방법이다. 확정을 지으신 건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그쪽 확정은 아니고요. 부분에 그 종사하시는 뭐 관련 분야의 분들과 함께 논의를 갖다 좀 해나가면서 그 부분을 갖다 결정을 좀 해나가. 제가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 6천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에 이제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한 개 사업당 그 형성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요게 2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2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질적으로 한번 높여보자. 좀 그 한 300만 원 정도, 뭐 더 좋은 거라면 350 정도 이렇게 한번 높여보자라는 걸 한번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 배수가 좀 적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 그 공동체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아직 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정도에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서 만약에 뭐 더 그거를 100만 원을 해서 50개 해달라고 하면 50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은 어차피 다 똑같은 것이고 이 그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저희는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